여기는 임진각 공원 안에 있는 해리 트루만 대통령의 동상입니다. 이 동상은 1975년 10월 3일에 제막이 되었습니다. 국방부에서 만들고 여기 해리 S 트루만상이라고 쓴 것은 박 대통령의 글씨입니다. 트루만 대통령은 1950년 6월 24일 날 토요일 날 자기 고향인 미조리주 인디펜던스에 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받았습니다. 공산군이 38도선 전역에 걸쳐서 남침했다. 이 전화를 받자마자 트루만 대통령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슨 수를 쓰더라도 그 개자식들을 막아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자들이 반드시 대가를 치르도록 해주겠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말 때문에 오늘날 5천만 대한민국 국민들은 김정일 치하에서 살지 않고 자유와 번영을 누리면서 살고 있습니다. 당시에 트루만 대통령이 미군을 보내서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키겠다고 결심했기 때문에 오늘날 대한민국이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5천만 대한민국 사람들의 운명을 한 사람이 결정을 했습니다. 바로 이 트루만 대통령이 결정을 했습니다. 우리 2000년 역사상 우리 민족 전체의 운명이 외국인 한 사람에 의해서 결정된 것은 이게 처음입니다. 그런데 이 동상은 조촐합니다. 이 동상이 여기 서 있어야 되지 않고 사실은 광화문에 서 있어야죠. 또는 테헤란로에 서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년은 1950년 6.25 사변이 난 60주년이 되니까 무엇보다도 이 민족의 은인인 트루만 대통령을 기리는 일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트루만 대통령의 파병 결심 때문에 연인원으로 150만 명의 미국의 젊은이들이 한국전에 참전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 10% 5만 명이 전사를 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5만 4천 명입니다. 그리고 약 10만 명이 다쳤습니다. 15만 명이 죽거나 다쳤습니다. 워싱턴에 가면은 한국전 참전 기념물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런 유명한 문구가 써 있습니다. 첫째,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 Freedom is not free. 그 다음 문장이 아주 기가 막힙니다. 미국은 알지도 못하는 나라의 만나본 적도 없는 사람들을 구출하기 위하여 조국의 부름에 응한 사람들에게 경의를 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시에 한국에 온 미국의 젊은이들은 한국을 몰랐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여기서 15만 명이 피를 흘려서 지켜낸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전사한 미국인들 중에서는 낙동강 방어선을 지켰던 워커 중장도 있고 벤프리트의 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알렌 들레스 CIA 부장의 아들은 여기서 해병대로 참전해가지고 머리에 총을 맞고 아주 장애자가 되었습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미국의 젊은 재원들이 여기서 목숨을 잃었던 것입니다. 이 트루만 대통령은 사실 두 번째로 한국을 구한 적이 있습니다. 1사 후퇴 때입니다. 1950년 10월에 메가드 장군은 당황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중공군이 개입을 했기 때문입니다. 중공군이 파죽지세로 남쪽으로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1951년 1월 4일에는 서울을 점령을 했습니다. 그리고 1월 중순에 가면은 중공군이 오산, 수원 이쪽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때 메가드 장군은 트루만 대통령한테 요구를 합니다. 원자폭탄을 쓰게 해달라. 그리고 중국을 공격하게 해달라. 만약 그 허가를 받지 못하면 차라리 미군을 한반도에서 빼가지고 일본으로 돌아가서 일본을 지키는 게 낫겠다. 여기에 덧붙여가지고 영국까지 애틀리 노동당 정부의 수상까지 워싱턴으로 달려와서 트루만 대통령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한국을 포기하자고. 그래서 차라리 유럽을 지키자고. 이때 트루만 대통령이 다시 한번 한국을 지켜야 된다는 결단을 내립니다. 그때 애틀리에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미국은
친구가 어렵게 되었을 때 버리는 나라가 아닙니다. 만약 우리가 한국에서 물러나면은 우리를 믿고 싸웠던 한국 사람들은 다 죽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리찌웨이 장군을 보냅니다. 리찌웨이 8군 사령관이 반격을 해가지고 그해 3월, 즉 1951년 3월에 다시 서울을 수복하고 전선을 지금의 휴전선까지 밀어 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뒤에는 한 2년 동안 이 휴전 협상이 주로 포로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하는 문제로 2년 동안 지리한 고지전을 하다가 1953년 7월 27일에 휴전을 합니다. 그때는 이 트루만 대통령이 퇴임한 뒤였습니다. 트루만 대통령은 물러날 때 지지율이 미국 대통령 사상 가장 낮았습니다. 20%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젊은 사람들을 한반도에 보내가지고 죽게 했다는 것에 대한, 또 이기지도 못했다는 데 대한 원망 때문에 가장 인기 없는 대통령이 되어서 물러났습니다. 그것은 이분이 한국을 구하기 위해서 미군을 보낸 것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트루만 대통령의 평가가 매우 높습니다. 위대한 대통령 중에 한 분으로 들어갑니다. 그 이유는 동서냉전에서 서방이 이긴 것이, 즉 공산당을 총 한 방 안 쏘고 공산 제국을 무너뜨린 것은 트루만 대통령이 기초공사를 잘했다 하는 평가 때문입니다. 첫째는 나토를 만들어서 북대서양 조약기구라는 이 안보 체제를 만들어서 유럽을 지켜냈습니다. 마샬 플랜을 통해서 서유럽 국가를 부흥시켰습니다. 그리고 한국전에 미군을 보내서 한국을 지켜냄으로써 그 뒤에 뭘 했느냐, 이 동북아시아에서 첫째 대만을 지켜낼 수가 있었습니다. 일본의 번영을 가져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한국전에 미국이 개입함으로써 한국만 지켜낸 것이 아닙니다. 대만도 같이 살았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경제 부흥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위대한 결단이 트루만 대통령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사후에 아주 높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트루만 대통령은 한 번도 한국에 온 적이 없습니다. 이승만 대통령과는 1954년에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했을 때 이 대통령이 이 인디펜던스로 가서 트루만 대통령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1963년에 당시에 외유 중이던 김종필 전 중앙정보부장이 트루만 대통령을 찾아서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때 트루만 대통령은 김종필 씨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 합니다. 한국 사람한테 참 미안하게 됐다. 내가 통일을 시켜줘야 되는데 이 영국 사람들이 계속 말리는 바람에 못했다. 참 미안하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사실 미안한 것은 트루만 대통령이 아니고 이 트루만 대통령을 잊고 있는 한국 사람들이죠. 내년 1950년 한국전쟁의 60주년이 되는 내년에는 반드시 트루만 대통령을 고맙게 생각하는 그런 행사가 많이 있어야 되고, 동상을, 근사한 동상을 이 서울에 만드는 그런 운동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해리 S. 트루만 대통령, 이분은 결단의 사나이였습니다. 원자폭탄 투하를 결심한 분도 바로 트루만 대통령이었습니다. 트루만 대통령은 20세기 미국 대통령 중에 유일하게 대학교를 졸업하지 않는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평소에 역사서적을 통해서 그리고 이분이 피아노를 아주 잘 친 분입니다만 음악을 통해서 교양을 높이고, 그래서 당시에 미국 역사상 가장 훌륭한 두 장관을 거느린 사람입니다. 딘 애치슨 국무장관, 그리고 마샬 국방장관, 자기보다 더 뛰어난 사람을 거느릴 수 있었던 리더십의 화신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됐나?